네, 안녕하십니까. 청년재단에서 진행하는 도란도란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재단이 만난 청년들의 이야기, 도란도란 라운드 테이블, 그 첫 번째 테이블, 오늘은 은둔형 외톨이와 함께한 시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청년재단 홍보교류팀 남기웅입니다. 제1세션, 3세션에는 재단 프로그램 참여자와 운영기관 담당자들의 이야기, 제2세션에는 당사자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들의 이야기, 마지막 제4세션에서는 은둔형 외톨이 이슈에 대한 정책적, 사회적 지원 현황과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볼 예정입니다. 시작에 앞서서 저희 청년재단 정범구 이사장님 모시고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년재단 이사장 정범구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은둔형 외톨이의 방구석 표류 일기라는 책을 펴내셨죠. 저도 그 책을 통해서 인사드릴 기회를 가졌었는데 참석해 주신 우리 오쿠사 미노루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래 남아요. 은둔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은둔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은둔에서 벗어나도 문제가 끝나진 않을 것이다. 그 첫 번째가 청년 체인저 프로젝트, 두 번째가 고립 청년 자립 경험 프로젝트라고 이름 짓고 있습니다. 먼저 청년 체인저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어떤 문제라기보다 사회적 구조적 원인 때문에 그들이 은둔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것은 혼자서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사회가 나서서 도와줘야 된다라는 명제를 놓고 이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초반에 저희가 참고할 만한 선행 사업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사례를 많이 좀 스터디를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관계 형성이라고 이름 지어서 나눠놨어요. 공동생활은 말 그대로 이제 집 밖으로 다른 생활 공간으로 나와서 비슷한 경험이 있는 친구들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생활 기반부터 다져나가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이고요. 관계 형성은 각 저희 운영기관들이 또 많이 역할을 해주셨는데 운영기관들마다 각각의 고유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청년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같이 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이 사업의 취지를 설명드렸고요. 결국 20명의 청년이 16개 기관에서 일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2020년 5월경쯤부터 이제 청년 체인지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부터 심리 상담도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1년 정도 받을 수 있었고요. 같이 글을 쓰고 노래를 부르는 관계 형성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집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청년 체인지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좋았던 점은 너무나 많아서 이 짧은 시간에 일일이 언급하기도 힘들 정도로 너무나 많고요. 정말로 아무런 대가 없이 지원을 해주셔서 처음엔 약간 사이비 종교인가 하는 의심을 할 정도였습니다. 상처를 회복하고 다시 현실의 문제를 직면할 수 있을 때까지 잠깐만 도망가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안전지대나 이런 청년재단이 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공간들이 지역에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그런 공간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케이트 인터내셔널 코리아에서 슈퍼바이저를 맡고 있는 오쿠사 미노루입니다. 케이트는 그 함께 살고 함께 일하고 연대를 만드는 그런 공동체로서 함께 일하는 부분으로 은둔형 외톨이에서 자립된 청년으로 잘 나갈 수 있게끔 돕는 활동을 함께 해왔습니다. 저희가 하는 모델이라는 것은 같이 하면서 일을 하는 건데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려운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함께 청년재단하고 그 job 캠프도 했고 일본에도 같이 다녀왔고 그 지방으로 내려가서 농활 활동 이런 것도 하고 그거를 통해서 3년 동안에 그 자립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저희 직원이 되신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공동생활 하면서의 활동을 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저희의 프로그램의 목적은 고립에서 자립에서 공생입니다. 결국에는 함께 살아가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고립이 공생이다. K2하고 비슷하죠.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관계 건강이더라고요. 대인 관계 갈등이 생겼을 때 푸는 문제라든지 서로 상호 소통하는 거 그런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계 건강은 요리 프로그램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참여자들의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극복하기 어려웠던 거 그리고 긍정적인 변화라든지 공동생활이 꼭 필요한가 이런 걸 질문을 해봤는데요. 가장 극복하기 어려웠던 거는 역시 대인관계 관계 맺는 것이 어려웠었다.
그리고 긍정적인 변화는 약이 줄었다. 또 체력이 좋아졌다. 수면 패턴이 좋아졌고 생활 습관이 정상화되었다라는 의견이 많았고요. 인내심이 생겼다. 또 잘 웃고 말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의식주가 달라졌다. 자신감이 생겼다. 또래들과 함께 있어서 그런지 활기가 생겼다. 안녕하세요. 이하당 상담센터 박대령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개인 상담 지난주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업이 다 끝나가는데 앞으로 더 해서 이게 무슨 소용이냐라고 말씀해 주신 게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사실은 이게 1, 2년 도움을 받는다고 나아지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부상 정도가 심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서 같이 손을 놓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약간의 무력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계속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고요.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발표를 맡은 공감인의 김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치유활동가 집단 공감인이라는 곳이고요. 공감의 경험을 통해 마음이 건강한 사회를 만듭니다라는 미션으로 모든 마음이 존중받는 일상을 위해 치유 릴레이를 이끄는 치유활동가 집단으로서 치유 프로그램과 다양한 치유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책을 직접 나눠주면서 이 주인공과 이 이야기에 나를 대입해보고 내 안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영화 모두 아실 거예요.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이 영화의 곳곳의 장면을 보면서 나에겐 이 5가지의 캐릭터의 이 감정들이 어떻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천천히 찾아가는 워크숍을 했습니다.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천천히 내 안에 무엇이 있고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한 것이었고요. 좋은 점이 무엇이었냐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 말에 조언이나 충고를 하지 않았고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를 좋았다라고 했고요. 분홍색은 변화한 게 무엇이 있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직접 답한 거였어요. 과거를 더 이상 슬프게 말하지 않는다. 나에 대해 아는 사람이 생긴 것 같다. 부모님 외에도 나를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느꼈다. 네, 안녕하세요. 스탠드랩 청년연구소의 대표 맡고 있는 나호준입니다. 저희는 청년의 자립을 돕는 청년을 전문으로 한 청년 진로교육 기업 스탠드랩 청년연구소입니다. 단지 이렇게 경험이 많은 청년 교육 기업일 뿐만 아니라 청년에 대해서 가장 날카롭게 고민하고 깊이 있게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소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관계 형성 프로그램은 4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이제 첫 번째로 저희가 만났던 사회적 고립 청년들은 무언가를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인 경우가 많았어요. 낮은 에너지부터 이제 참여자가 점점 에너지를 높일 수 있는 크레센도 방식의 프로그램 운영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꼭 읽어드리고 싶은 소감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참여자분의 소감문이고요. 제목은 가랑비에 입젖듯이 라는 제목이었어요. 일단 누워있지 않게 되었다. 이게 나에게 있어 가장 크게 체감되는 변화이다. 1년간 뭔가 하긴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예전에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을 좋은 방향으로 전환하는 법을 배웠다. 이전에는 혼자서 무언가를 해내기 힘들어하는 사람으로 나를 정의했다면 지금은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면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된 것이다. 내 인생의 목표를 위해 아무것도 포기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도 고무적이다. 덕분에 내 앞길에 확신이 생겼다. 사실 자식 문제가 부모들에게는 가장 큰 어려움이잖아요. 제 삶에서 가장 큰 문제였고, 그런데 이제 혼자 이것들을 헤쳐나가는 게 아니라 지원 기관도 있었다는 거, 그리고 다른 또 부모들도 있었다는 거, 이 2가지 사실이 저를 참 버티게 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삶을 살아왔든 간에 그 기간 동안에는 사람들이랑 의사소통을 안 해서 상호작용이 많이 부족하고 잊어버린 거죠. 이전에 가졌던 기술이나 능력이나 아니면은 인간관계적인 스킬 아니면 자신감 같은 것까지, 그리고 시간을 지키는 방법, 약속을 지켜야 하는 그 감각, 그런 것까지 많이 잊고 살다가 갑자기 이제 9시부터 6시까지 아니면 몇 시까지 정해진 일을 하고 정해진 약속을 지키는 것들이 저한테는 일보다도 어려웠어요. 꼭 와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고립 청년이나 방에 있거나 은둔하는 이런 사람들이
언제나 그랬던 게 아니고 누구나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인생에 많은 이 굴곡점들이 존재하고요. 마치 저의 어렸을 때 아는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전혀 상상을 못했겠죠? 그런 것처럼 누구나 고립될 인생의 시기가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사자로 하여금 당신들임을 알게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당사자들께서 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정책 결정자로 하여금 우리가 누구를 도와주고 있는지를 인지할 수 있어야 되고, 납세자로 하여금 우리가 함께 가는데 내가 낸 세금이 쓰이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야 될 것 같고, 그 세 주체를 어떻게 제가 설득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면서 이제 올해부터는 조금 그래도 이제 뭐 운영자로 이렇게 썩어 주셔서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은두는 가족의 문제인가? 뭔가 그 사회적인 불안을 전달하는 매개로서 지금 가족들이 기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잘못했다라기보다 부모 세대도 열심히 살려고 살아오다 보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새로운 유형의 사람을 육성하거나 양육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 사실 열심히 살아온 거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은둔하는 동안 좀 경제적 지원도 받을 수 있었던 건데, 이것은 가족의 문제가 결국 아니라는 거죠. 2021년 은둔 청년 지원 사업 데이터 중에 20대부터 은둔을 시작했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눈에 보이죠. 은둔은 사회적 구조의 문제다. 그러니까 분명히 100세 시대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쓰잖아요. 근데 100세 시대인데 왜 20살의 모든 실패가 결정되냐. 저는 이게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100세 시대면 한 40살까지는 탐구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당사자 경로의 소통 창구를 분명히 만들어야 된다. 지금의 접근 방식이 너무 낡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뭐 잘못됐다기보다 어쩔 수 없죠. 상상할 수 없으니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게임을 하는데 바로 거기서 내가 고민을 상담할 수 있다면, 그게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너무너무 익숙하고 당연한 시대라면 누군가한테 고민을 털어놓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기억하면서 저희 청년재단이 또 어떤 역할을 앞으로 계속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지를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프로그램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도란도란 라운드 테이블 두 번째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2월 9일이고요. 오후 2시부터 두 번째 도란도란 라운드 테이블 청년에게 맞춤형 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